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우리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을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우리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나 여기 아픈데 이거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나 이거 수술하는데도 왜 아프지? 아직도 이렇게 통증이 왜 안 가라앉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치료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 나 수술 안 하고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에서 궁금하신 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우, 얘기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오늘 자, 이 오늘도 시간, 우리 네.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관련된 고민 해결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오늘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날씨 탐지긴 우리의 무릎이 아주 시큰시큰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무릎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양혁재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양혁재 원장님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뭐 많은 신체 구조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무릎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고 특히 네. 여자분들은 더 많고 뭐 이런 네.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릎이 어떻길래 지금 이게 이렇게 약한 구조로 돼 있는지 구조부터 좀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 무릎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픈 건가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릎은 주로 이제 근육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잘 안 만져지긴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십자인대라는 구조와 양측부의 측부인대가 인대라는 조직이 무릎을 감싸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네. 이 인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심한 통증과 함께 구부리거나 이제 앉았다 필 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파란색의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또 관절염을 유발하면서 시큰거리고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뼈끼리 맞히는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이 있어서 또 연골판이 찢어지면 또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구조를 알고 요거에 맞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안 좋아서 무릎이 시큰시큰거린다, 네. 쿡쿡 쑤신다, 또 뭐 뚝뚝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무릎 네. 관절염 증상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무릎 관절의 증상은 뼈와 뼈가 맞히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면 주로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 이 날씨가 저기압일 때 통증을 이제 이 부은 부위, 염증 부위가 더 팽창하게 되면서 통증을 아주 심하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평소에 앓거나 염증 있는 부위가 이런 날씨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게 되면 뼈끼리 맞히면서, 이게 연골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연골 자체가 초기에 떨어져 나갈 때는 모르다가 뼈가 드러나면서 뼈끼리 맞히게 되면 이런 관절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서 시큰거리고 뼈끼리 맞히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무릎 통증들, 물론 이제 발생하면은 치료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방치를 할 경우 네. 이게 더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단계별로 이게 관계가 있는데, 이 관절염이 자꾸 이제 진행해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은 한번 파괴되면 어느 조직이든 우리는 이제 피가 통하기 때문에 찢어지면은 손상된 조직이 피나면서 아물게 되는데요. 네. 이 무릎이라는 관절은 관절액이 흐르면서 피가 안 통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초기에는 이제 약간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다가 중기 정도 되면은 이제 연골이 오돌도돌하게 이제 울퉁불퉁한, 마치 비포장도로를 다니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통증을 유발하고, 많이 활동하고 나면 붓고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때 이제 제대로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또 참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다가 보면 퇴행성 관절은 말기 소견을 가면서 연골이 다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수술까지 하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초기에 빨리 오셔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다 같은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단계 초기에 올수록 비교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아프신 환자분들이 안 아프고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오는 경우는 비교적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이런 생활 그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도 물리 치료나 이런 도수 치료도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힘줄 염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골이 벗겨지고 시큰거리고 물차고 오금이 땡기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로 해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주사요법이나 아니면은 자가연골세포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또 주사, 증식 주사나 이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를 통해서 이 상처를 아물게 유도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근력을 높이게 되면 비교적 이 초기 단계에 빨리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를 다 놓쳐서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인공관절하는 큰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단계적 치료들을 쭉 보니까 네. 저 중에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증식 주사 치료, 요게 네. 이제 주사 치료니까 제일 좀 간단해 보이는데 네. 이 주사 치료는 어떻게 좀 몇 번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의 간격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사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하는 것이 증식 주사입니다. 증식 주사라는 거는 단계가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해하기 좋은데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왜 이런 간격을 두게 되냐면 주사를 맞고 나서 염증을 유발했다가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성장인자를 분포하게 되고 성장인자가 유도하면서 이 조직이 재생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시기 때 한 번 더 맞고 한 번 더 맞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무릎이 탄탄해지고 이 염증이 없어지면서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직이 재생되는 효과를 가진 주사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증식 주사 치료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증식 주사는요, 이 모든 관절, 우리가 신체 어디 마디마디마다 관절이 다 있는데 손가락 마디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염증의 정도랑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프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놓는 주사를 맞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엉뚱한 데다 주사를 맞기 때문에 사실상 이 똑같은 주사도 누가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상된 조직이 이렇게 단순히 통증만 완화시키면서 염증만 억제하고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또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면서 통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시술 시간도 짧아서 한 5분에서 10분 내에 짧은 시간에 시행하게 됩니다. 오, 그래요. 제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좀 네. 많이 좋아진 분들, 이런 분들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이렇게 낫는 경우는 아니지만 비교적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 남성분이시고 정말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등산을 정말 취미생활로 즐기던 분이신데 건강하다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뜨끔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제 걸음걸이가 힘들어지고 등산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등산을 못하게 되니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큰 병원을 가서 검사도 하고 MRI를 찍었는데 청천벽력과처럼 이게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네.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꼭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물이 차면서 염증이 꽉 차 있었고요. 또 연골판이 이 뒤쪽 부분이 찢어지면서 이게 이제 갈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얀 부분이. 그래서 그런 연골판 찢어진 부분을 증식 주사를 한 5회 정도 시행을 했고 이렇게 5회를 꾸준하게 하면서 적절한 운동 치료랑 재활 치료랑 이런 걸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마지막 사진처럼 연골판도 찢어진 부위가 상처 조직으로 아물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지금은 비교적 이제 운동 관리 잘하면서 하고 싶은 등산도 가볍게 하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